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해당 당원이 긴급 체포됐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나세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긴급 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38살 이유미 씨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씨 동료의 증언이라며 녹음 파일과 SNS 대화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조작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소환에 앞서 지인에게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했다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대선 캠프 차원에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제보 내용을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당 진상조사에서 본인은 몰랐다고 진술한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십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우며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김 전 부단장 역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조작 녹취 파문.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김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5일 국민의당 폭로 기자회견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원인 이유미 씨는 5월 3일 자신의 남동생과 짜고 거짓 녹음 파일과 SNS 대화 내용을 만듭니다. 다음 날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영입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4일 오후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 제보 내용을 알렸고 공명선거 추진단은 제보를 사실로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응시 과정에 대해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 맞고발로 정면 충돌했지만 대선 후 검찰의 고발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지난 20일 국민의당 관계자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은 이 씨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압박을 받은 이 씨는 지난 24일 당에 조작 사실을 밝힙니다.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직접 찾아와서 해당 자료를 본인이 직접 조작해서 제출한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사흘에 걸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불러 자체 추궁했고 결국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 긴급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으로 정치권은 들끓고 있습니다.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까지 제기됐는데요.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를 정조준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며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으며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제보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구태 정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면 초과가 된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영입 인사라며 안 전 대표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 측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방식과 수위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대표 책임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안철수계와 호남 의원들이 갈라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국민의당 녹취 조작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취업 특혜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조작 파문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까지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러울 게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도 조작 논란은 물론 본질인 취업 특혜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해서 특혜 의혹 사건에 관련된 진실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조작 사건에 대한 규명과 사과는 하더라도 이번 일로 취업 특혜 의혹 자체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든 문준영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을 통해서 다 털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당장의 책임을 피하라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검찰 조사가 미진할 때나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고도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정입니다. 이번 파문은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던 이른바 병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대엽 씨가 이 후보 아들들의 병역 비리를 입증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전국이 소용돌이 쳤는데요. 이 테이프가 파일로 달라지긴 했지만 조작된 증거로 대선판을 뒤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군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 참여했었다는 의정 하상원 출신 김대엽 씨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라며 관련 진술이 담겼다는 녹음 테이프까지 제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제를 하면은 거기에 제출하든지 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공세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정밀 신체검사의 결과가 담겨있는 서류 신검구표를 파기할 것과 관련자는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접전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패배했고 대선 후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1년 10월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아들을 상대로 한 네거티브 의혹에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과는 닮은 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패한 공작이 됐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김대엽 씨의 주장이 모든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이미 특혜 취업 의혹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파괴력을 키우기 위한 악의적 조작이었습니다. 그 파급력과 결과는 달랐고 특혜 취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도중에 중단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단 건설은 멈추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정부 정책을 여론에 맡기기로 한 건데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준호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 방식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 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 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 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 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과 비용을 동원해서 한쪽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겠냐. 법으로 그 중지 시기를 권한이 없단 말이야. 법으로 여론을 해갖고 그걸 중단해갖고 하겠다. 이거는 맞지가 않죠.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연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북 정책과 사드, 또 한미 FTA 등 만만치 않은 의제들을 준비해야 하는 청와대 고민을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쌓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엔 청와대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게 새 정부 통일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추가 핵미사일 도발이 없으면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대북 메시지까지 던졌지만 북한이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고 사드 배치 논란에 미국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새 정부 통일 외교안보 정책은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의 상호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동맹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나 한미 FTA 개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현안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는 민감한 문제에 일일이 구체적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너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보다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총리와는 악수를 거부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에겐 긴 대화를 했지만 얻은 게 없다고 언급했듯 이번에도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대비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껏 우회를 과시하면서 작심하듯 말을 한 건데요.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직후 북한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is causing tremendous problems, and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dealt with, and probably dealt with rapidly.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잇따른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어떤 당사자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Working together, I truly believe our two countries can set an example for many other nations.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에게 각별한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런 모습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인도의 동참을 칭찬하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 공군과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공중에서 북한을 지속 감시하기 위한 공중급유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박세함 기자입니다. 7,000km 넘게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 주변 상공. 우리 주력기인 KF-16이 미군 공중급유기와 도킹하는 데 성공합니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타격할 수 있도록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제2담 등 정밀 유도 폭탄을 동원해 북한의 지휘부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우리 공군의 유도로 미군의 A-10 공격기가 적 기지를 파괴한 뒤 북한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등의 연합 전력 지휘 훈련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전술과 임무 과제를 완벽히 소화함으로써 공중 전투 기량을 연마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공군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KF-16 편대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해 오늘 저녁 무사히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8일 만인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보다 추경안 처리가 더 걱정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이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달라. 여야가 가까스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빠른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이 후원의 모금을 할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과 6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와의 신뢰 및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또 7일과 8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를 대신해 다시 비법조 출신 학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법무행정 문민화와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지 11일 만입니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 실천연합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문 대통령이 안 후보자처럼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이른바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17개 정부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됐거나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물색해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고액 자문료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 장교 시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을 숨겼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5월 23일 해군 작전사령부 헌병대의 사건 접수부입니다. 당시 작전참모처 중령이던 송영무 후보자가 2달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입니다. 송 후보자는 그러나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소속 통보 처분 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 대령 진급도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으며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어떠한 처벌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때 제출한 자기점검 목록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은 송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옹호하는 동시에 전현직 군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 낙마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0,000원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 내일 시작됩니다. 노동단체들의 동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청년과 대학생 단체들이 최저임금 10,000원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합니다. 각각의 노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며 잇따라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0,000원을 시행하라며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사 등이 소속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9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일선 학교의 급식 대란이 우려됩니다. 총파업 당일인 30일에는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외에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도 연가투쟁으로 파업에 가세합니다. 특히 3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빠른 속도로 더 올바른 방향으로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친노동 성향이라 할 수 있는 새 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원전 5, 6호기 건설을 도중에 중단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단 건설은 멈추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정부 정책을 여론에 맡기기로 한 건데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준호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 방식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 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 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 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 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과 비용을 동원해서 한쪽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겠냐. 법으로 그 중지 시기를 권한이 없단 말이야. 법으로 여론을 해갖고 그걸 중단해가 하겠다. 이거는 맞지가 않죠.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연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해당 당원이 긴급 체포됐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나세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긴급 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38살 이유미 씨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씨 동료의 증언이라며 녹음 파일과 SNS 대화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조작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소환에 앞서 지인에게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했다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대선 캠프 차원에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제보 내용을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당 진상조사에서 본인은 몰랐다고 진술한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십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김 전 부단장 역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조작 녹취 파문.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김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5일 국민의당 폭로 기자회견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원인 이유미 씨는 5월 3일 자신의 남동생과 짜고 거짓 녹음 파일과 SNS 대화 내용을 만듭니다. 다음 날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영입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4일 오후 당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영입 인사라며 안 전 대표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 측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방식과 수위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 책임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안철수계와 호남 의원들이 갈라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국민의당 녹취 조작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취업 특혜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조작 파문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까지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러울 게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도 조작 논란은 물론 본질인 취업 특혜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해서 특혜 의혹 사건에 관련된 진실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조작 사건에 대한 규명과 사과는 하더라도 이번 일로 취업 특혜 의혹 자체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든 문준영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을 통해서 다 털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당장의 책임을 피하라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검찰 조사가 미진할 때나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 제보 내용을 알렸고 공명선거 추진단은 제보를 사실로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응시 과정에 대해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 맞고발로 정면 충돌했지만 대선 후 검찰의 고발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지난 20일 국민의당 관계자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은 이 씨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압박을 받은 이 씨는 지난 24일 당의 조작 사실을 밝힙니다.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직접 찾아와서 해당 자료를 본인이 직접 조작해서 제출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사흘에 걸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불러 자체 추궁했고 결국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 긴급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으로 정치권은 들끓고 있습니다.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까지 제기됐는데요.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를 정조준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며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으며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제보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구태 정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면 초과가 된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고도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정입니다. 이번 파문은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던 이른바 병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대엽 씨가 이 후보 아들들의 병역 비리를 입증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전국이 소용돌이 쳤는데요. 이 테이프가 파일로 달라지긴 했지만 조작된 증거로 대선판을 뒤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군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 참여했었다는 의정 하상원 출신 김대엽 씨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라며 관련 진술이 담겼다는 녹음 테이프까지 제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제를 하면은 거기에 제출하든지 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공세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정밀 신체검사의 결과가 담겨있는 서류 신검구표를 파기할 것과 관련자는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접전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패배했고 대선 후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1년 10월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아들을 상대로 한 네거티브 의혹에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과는 닮은 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패한 공작이 됐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김대엽 씨의 주장이 모든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이미 특혜 취업 의혹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파괴력을 키우기 위한 악의적 조작이었습니다. 그 파급력과 결과는 달랐고 특혜 취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신고리